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와요. 왜 이렇게 출렁거리냐, 오늘? 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추파춥스 맛 와사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하, 나는 멍뭉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하, 대굴사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하, 양배추 볶음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하, 나룽나룽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하, 론돈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나하. 솜레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나하. 다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겁나 힘들었어요. 손님이 무진막지하게 와가지고 조금 고단한 날이었다. 대신 뭐 오랜만에 이제 또 손님 많이 와서 또 어떻게 보면 다행이죠. 어떻게 보면 다행이고 사실 힘든 만큼 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정직한 거라서. 돈도로다다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나하. 방제가 바뀌었을 텐데. 두만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나하. 어제 공게임을 좀 하다가 음, 어제 공게임을 좀 하다가 마무리하고 갔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 뭐 공포 게임 딱히 막 그렇게 공포 게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공포 게임이라기보단 약간 아, 그냥 좀 어, 음산한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잠시만요. 마이크 위치가 예, 그 정도였고 뒷머리 묶으신 거였구나. 예, 묶은 거예요. 왜 이렇게 오늘따라 아바타가 삐따닥하지? 사실 이런 거를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딱 새로운 헤어다 이렇게 공개할 때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야기를 딱히 안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 예, 좀 남겨놓는 느낌이지. 보다 보면 알게 되는 것들 그런 거. 성격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람이 원래는 뭐 이런 걸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라거나 아니면 뭐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좋아하던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진심이 담긴 노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나하 어서 와요. 그래서 딱히 막 오늘의 꽁지 막 이러면서 꽁지 머리를 보여준다거나 이러진 않지. 오늘 힘들었어요.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진짜로. 예. 별의별 일이 다 있었다기보단 중간에 당근 거래도 했거든. 일하다가 내일 아침에 거래 가능하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밤에 일하고 낮에 자서 지금 매장 영업 중이라 내일 10시 전이어야 제가 잠들기 전에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랬더니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혹시 거래 가능하신가요? 이래가지고 네, 땡땡 매장으로 오세요. 네, 땡땡 매장으로 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매장에서 폰 거래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이 갤럭시 S21 울트라예요. 요거를 이제 시청자분께 받았거든. 이제 본인 지금 서랍 속에 잠들어 있는 스마트폰이 하나 있는데 이거 나그네님 중고도 잘 쓰시니까 혹시 이거 필요하신가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네네네네네네 한 다음에 이제 원래 공짜로 저기 뭐야 알뜰폰에서 받아서 썼던 샤오미 폰을 팔아치우고
그리고 매장 영업을 지속했죠. 음. 짬처리? 아 근데 그분은 그걸 좋아하시더라고. 그 이심 있냐 없냐를 뭐 물어보셔 가지고. 누군가에게는 뭐 그런 거 있죠. 누군가에게는 보물이 누군가에게는 쓰레기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쓰레기가 누군가에겐 보물일 수도 있으니까 음 각자의 위치에 맞는 뭐 예 활용처가 있는 거지 뭐. 음. 그래서 가져가신 구매해 가신 그분이 예 '잘 써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웃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날씨가 조금 많이 막 춥지는 않아서 어 다행스럽게도 방금 샤워도 싹 하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아주, 아주 개운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좀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원래 6 시까지인데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길게 하면 길게 하는 거고 미리 먼저 "나 오늘 좀 길게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중간에 괜히 퍼져서 "아 님들 약속 못 지킬 것 같아요." 이렇게 줬다 뺏어 버리면 굉장히 또 여론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여기는 보일러가 공짜인 대신에 서너 가구가 공용 보일러다." 뭐야 그러면. 아 찜통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곤란해. 공짠데 그럼 그거 봐봐. 윤윤구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나하. 공짠데 어떤 놈이 아침마다 보일러 온도를 내린다. 쉽지 않죠. 이상한 사람이랑 같이 살면 쉽지 않음. 정말로. 그 예전에 참 아파트 살 때 옛날 아파트들은 그 아파트 한 동 자체가 전부 다 통짜 난방이었단 말이야. 어. 옛날엔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인제 자고 일어나서 저기 깔고 자는 이불 밑에다가 발 딱 집어넣으면 아주 그냥 지글지글 익을 것 같은 느낌. 음. 그거보다 더 전에는 이제 연탄이 있었죠. 참 연탄 참 대단해. 음. 자다가 중간에 그 연탄을 한번 가는 그런 것들. 예. 그게 진짜 찐 가족 사랑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냥 밤에 한 번씩 깨신대요. 밤에 한 번씩 깨는 거야. 이게 왜 우리도 그렇죠. 예, 자다가 잠깐 깼는데 그때 핸드폰 들면 이제 그날 잠은 다 잔 거지. 어, 그런 느낌으로 이제 겸사겸사 화장실 다녀오시면서 연탄을 간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하고. 연탄은 진짜 옛날이다. 그럼 달동네 가면 연탄 아직도 그런 거 하지 않나요? 한 연말쯤 겨울쯤 해서 이제 연탄 봉사, 사랑의 연탄 봉사 뭐 이런 거 위에까지 올려주는 그런 거 하잖아. 근데 제일 웃겼던 게 그거였어. 그 연탄 봉사를 한답시고 이제 차에다가 연탄을 잔뜩 실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걸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날르잖아요. 어, 옆으로 이렇게 해서. 근데 누가 그 연탄 무게를 계산을 해가지고 저거 지금 과적이다. 야, 대한민국 포터 역시 강력하구만. 막 이런 감상평을 남겨셨던 분이 계시거든. 보니까 1톤 트럭에다가 거의 막 한 4톤 가까이를 막 실어가지고 날르더라고. 야, 대단해요. 대단해. 오죽하면 해외에서 그거를 개조를 해가지고 군용으로 쓰겠어. 포터를. 그래도 봉사활동을 다녀보셨구나. 대단하시다.
저는 대네 아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나 저기 뭐야? 아 이드발特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나 제가 해본 거는 그거 해본 적 있어요. 그 구세군. 구세군 종은 드는 거 그거 구해요. 일 구해요. 그거. 근데 자원봉사인데 이제 간식비 정도만 이제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고 종 흔드는 그 자원봉사자를 구하더라고 교회에서. 그래서 그걸 해본 적이 있습니다. 친구랑. 딸랑 딸랑 불안이 웃을 돕시다. 딸랑. 그거 요즘도 하더라. 제가 했었을 때 그게 있었어요. 원래 그거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하는 거 아세요? 구세군 냄비 그 활동하는 거 원래는 딱 크리스마스 이브까지래. 근데 내가 했었을 때 한 26일인가 27일까지 했었거든. 그 후원금이 그 목표치까지 안 모여가지고 조금 더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별일이 다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실도 있고 이제 크리스마스도 머지 않았네.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네요. 따지고 보면 이제 5일 남았잖아. 크리스마스에 뭐 하냐고요? 쉬지 않을까? 크리스마스에는 방송이 없을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다가 이제 계획을 올려놨는데 일정표 같은 거 비스무리하게 끄적끄적 해서 올려놨는데 하계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나 24일에 아마 바쁠 거야. 바쁠 거야. 바빠야지. 내가 뭐 빨간 날에 쉰다고 해서 헛짓거리 한답시고 이제 쉬는 게 아니라 본업이 나를 굉장히 괴롭힐 겁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에 뭐 하시나요? 크리스마스에 일하는 게 그 확실히 이게 좀 돼서 요게 좀 돼서 아이 그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애인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뭐 끼리끼리 만나는 거겠지. 아이 뭐 돈을 얼마나 더 준다고 그래도 크리스마스에 같이 있어야지. 어? 같이 있어줘야지. 막 그러면서 이제 아쉬움을 성토하는 애인도 있을 거고 크리스마스에 시급을 2배를 쳐준다는데 왜 나를 만나? 일하러 가야지. 나도 일하러 갈 건데. 막 이러는 커플도 있을 거야. 예. 요는 끼리끼리 잘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랑 그래요. 크리스마스 이브랑 크리스마스 당일이랑 둘 다. 저 3년 전에 사귀었었는데 크리스마스 때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후자는 있기 힘들다고? 나는 그랬었는데. 나는 오히려 그거 갖다가 아쉬움을 성토하면 그 크리스마스 이브에 내가 일하는 걸로 아쉬움을 성토하는 사람이면 이미 나를 못 만났어. 내가 그런 사람들을 못 만났거든. 아이 뭐 어? 나를 더 아껴줘, 나를 더 애정해줘, 나를 더 챙겨줘. 그런 사람들을 이미 후보에서 탈락이었기 때문에 워커홀릭이라기보단 그거였죠. 그 효율을 따지는 거였죠. 예, 효율. 그래서 만나더라도 이제 좀 휴식, 재충전,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고 딱 그 정도 선에서 이제 만족을 하는 그런 사이를 많이 만났지. 너는 왜 연락이 잘 안 되니? 하루에 뭐 아침에 일어나면 연락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자기 전에 연락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이러면 이제, 그런 사람 만나렴 하고 이제 헤어졌었죠.
안정적이고 이상적인 연애를 하셨었군요. 좀 그런 편이었습니다. 카페라이즈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나 어서 와요. 성숙한 연애다. 음, 그냥 감정이 나쁘게 말하면 감정이 메마른 거고, 좋게 말하면 성숙한 연애였던 거고. 제 저와 이제 교제를 했었던 사람들 중에서 그런 말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벌써 음, 지금 네 여자친구인 게 아니라 네 마누라인 것 같다. 음, 이런 이야기를 한 친구가 있었어. 아, 내가 지금 뭐 너랑 결혼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낭만 좀 찾고 그래야지. 아, 안다. 나도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고 애틋한 감정이 있는데 문제는 내가 그럴 여력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러고 있을 뿐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 요즘은 연애도 포기 많이 하잖아요. 넌 진짜 위로 같은 거 할 줄 모르는 인간 같다라는 말 들었었는데. 위로는 도움이 안 된단 말이야. 위로는 도움이 안 돼. 개선 사항을 가져오란 말이야. 어? 개선 사항을 가져오라고. 이상한 집착남과 헤어지고 연애 포기 선언했습니다. 남한테도 위로의 말 같은 거 안 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해결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어, 다친 사람한테 혹시 T인가요? 느낌표 MBTI 치면 제 MBTI가 나옵니다. 다쳐서 쓰러져 있는 사람한테 괜찮아? 많이 아프겠다. 이건 내가 봤을 땐 사이코패스야. 아니 내가 봤을 땐 그게 사이코패스야. 어, 어떡해 많이 아프겠다. 어, 그래. 괜찮아? 많이 아파? 이거는 그거지. 살인마가 이제 피해자한테 이제 칼 막 이렇게 쿡쿡쿡 막 찌르면서, 느낌이 어때? 많이 아파? 어? 많이 아파? 이거잖아! 이 사이코, 이쪽이 사이코패스지. 아프겠지. 당연히 아프겠지. 그리고 빨리 그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병원을 뭐 데려가 줘야 될 거 아니야. 병원을 데려가건, 약은 먹었니? 어, 조치는 취했니? 이게, 해결책이나 나아지는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지. 의외로 신경 써주길 바라더군요, 남자친구라면. 난 그냥 괜찮아지면 다시 보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시간을 약간 가지자. 그거, 이제 남자 쪽에서는 이제 시간을 가지자라는 이야기가 진짜 시간이 필요해서거든. 근데 이게 잘못 와전이 되면, 얘가 나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먼저 했었어요. 어, 애초에 그게 티가 엄청 나. 나라는 사람이 그 티가 엄청 나서, 예. 문제는 대이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 거지, 이제. 저 남자의 저런 모습이 정말 마음에 들어. 저 남자를 쟁취를 해야겠어. 가지고 봤더니, 아이씨, ARS랑 연애하는 것 같아. 그럼 뭐, 나는 뭐, 알고 사귀지 않았냐. 그리고 나는 이미, 그리고 나는 너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어.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뭐 10만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100달란트 헌금보다 1달란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1달란트를 헌금을 하는 게 더 가치가 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 기독교 쪽 아마 거기에 있는데.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나는 30을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다 퍼주고 있다고.
감자조림형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나하. 아, 부금이 좀 커요? 아, 그러네. 미안합니다. 레아루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나하. 아니, 부금이 이렇게 컸는데 다 알아듣고 있었단 말이야, 이 사람들. 이래서 또 이제 겁나 티 같은 이야기지만, 예. 그래서 시청자한테 방송적인 거를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보통 시청자들은 그냥 주면 먹어. 주면 먹고, 맛이 없으면 안 먹고 딴 데 가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좋니 저게 좋니 이렇게 물어봐봤자 그게 좋아서 남아있는 사람들이라 가지고 뭔가 개선사항을 물어볼 필요가 없어. 내가 떠올리고 내가 바꿔야지. 남의 연애 이야기가 재밌다. 연애 이야기가 재밌을까? 그냥 좀 그거 아니에요. 저는 항상 사랑이라는 걸 정신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서 사랑은 정신병이다. 근데 그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객체들이 살아남은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지? 그러니까 원래 본인의 생명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더 우선시 여기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못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께 여러분 사랑해요.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만약에 불타는 집에 있으면 나는 거기 못 들어갈 것 같아. 갬동이래. 사랑은 저희 고양이가 저에게 주는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라 생각하긴 해요. 강아지 키우시면 큰일 나겠는데. 이게 사랑이지. 근데 뭐 고양이도 물론 개 중에는 정말 애정을 주는 고양이들도 있기는 해요. 고양이도 이제 크게 보면 두 종류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을 때 얘가 어딘가에 갇혔다고 생각을 해서 우는 고양이가 있는 거고 이놈 자식이 어디서 나 몰래 맛있는 거 처먹고 있나 이래서 우는 고양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두 부류야. 얘 갇혔어. 어떻게 큰일 났다. 이러면서 우는 고양이가 있는 거고 니 혼자 또 뭐 맛있는 거 먹고 있지. 이러면서 우는 고양이가 있는 건데 막상 그렇게 화장실에 들여 보내줘봤자 화장실에 바닥에 있는 물기나 이렇게 한번 쿡 찍어보고 이게 뭐임. 아우 손에 물 묻었어. 쉣 이러면서 다시 나갈 줄이나 알지. 예. 아침에 눈 떴을 때 고양이 고롱고롱 하면 소 해피 이게 사랑이다 싶은. 블루파랑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고양이가 키보드 위에 앉아 있는 이유가 사람이 키보드를 이렇게 드르륵 치고 있으면 고양이가 그 키보드 위에 올라와서 앉아 있는 이유가 저놈 새끼가 나를 제외한 무엇인가를 쓰다듬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키보드 위로 올라온다고 하더라고. 고양이는 진짜. 저도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귀엽다고? 질투해달라고? 개 피곤해. 뭐 키보드한테 질투하고 앉았어. 이게 고양이가 딱 이거야. 내가 봤을 땐 고양이의 모습. 편의점 다녀온 여친에게 잔뜩 화가 난 AI 남친. 애기, 솔직하게 말해봐. 남자 만나고 왔어요? 응. 시발 언제? 아까. 몇 시에 어디서? 아침 7시쯤이던가. 그 시간에 누구랑 있었는데? 편의점 알바 오빠. 시발 그 새끼랑 뭐 했어? 계산해 주었어.
그 새끼는 어떻게 널 보고 있었냐? 손님. 그 새끼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봉투 드릴까요? 또 7,000원입니다. 또 뭐라고 했어? 딱히 없었는데. 근데 넌 걔랑 왜 그렇게 대화를 하는데? 라면 먹고 싶어서 사왔어. 그 새끼는 네가 라면 먹고 싶어서 편의점 간 걸 왜 알고 있는데? 편의점 직원이어서. 편의점 할인 같은 건 안 해줬어? 응, 안 해줬어. 이게 고양이라. 이게 고양이라고. 이게 고양이라고. 이 정신이 나가버렸잖아. 어? 너 걔 왜 쓰다듬고 있어? 타이핑 해야 돼서. 뭐? 뭘 그렇게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보고서를 써야 돼. 보고서가 나보다 중요해? 당연하지 마. 보고서를 써야 네 추루를 매길 거 아니야. 얘 고양이잖아 이게. 곤란하다 진짜. AI 쌈마 있었다고? 그런 거 치고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나는 이걸 왜 알고 있는 걸까? 참. 그래서 저는 민턴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나하 인사를 늦게 드렸네요. 어서 와요. 잘 지내셨나요? 다른 고양이 만지고 오면 진짜 저런다고. 심심이 욕설 버전 아니냐고? 심심이는요 미치광이에요. 심심이는 미치광이에요. 그 한국형 AI가 필요한가 싶기는 해 가끔. 심 심심이 그냥 심심이만 살려가지고 그냥 빅데이터 모아놨으면 그냥 한국인 친구가 생기면 어떤 느낌일까 이러면서 이제 외국 친구들이 트위터 같은 걸로 심심이랑 대화만 하더라도 이것만 봐도 이제 제정신이 아니죠 얘도. 미친놈이죠 이거. 심심아 어디야? BUSAN 부산? 버스안 병신아. 이게 어떻게 버스안이야 미친. 심심이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얘는. 진짜 진정한 광기를 맛보고 싶으면 심심이랑 대화 말 좀 섞으면 힘들어. 심심이 아직도 있나? 심심이 있을걸? 있네요. 아니 인기 AI 캐릭터 1위잖아. 하긴 뭐 심심이를 검색해서 심심이랑 대화를 하러 왔기 때문에 뭐 그렇겠지만 별로 얘랑 대화하고 싶지 않아. 얘 얘랑 대화하면 방송이 터질 것 같아. 스트리머 모드 없잖아 얘. 그죠? 쿠로나미는 누구야? 아니야 나 이거 쿠로나미 아니야. 로그인도 안 돼 있습니다. 임의의 대상을 찾은 모양인데. 레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하 조심자는 크랙이 좋다고? 아니야 저 여러분들이랑 대화하는 게 낫지. 이게 미국 진짜 미치광이라니까 얘는. 상황극 할래요? 상황극 같은 소리 하네. 니나 해. 의사 양반 이보세요. 여긴 중환자실입니다. 뭐 내가 왜 중환자실에 뒤진다 그만해라. 고민이 있어. 무슨 고민이에요? 저에게 말해주세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여자친구랑 100일인데 뭐 해줘야 될까? 멋지게 헤어져. 이딴 소리를. 바이바이. 응, 바이바이. 상대방께서 대화창을 나가셨습니다. 어휴, 저 호구 드디어 나갔네. 뭐야? 사랑해. 이러고. 이 진짜 미치광이들만 있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대한민국 AI의 미래는 밝습니다. 그죠? 예. 옛날 연애 모바일 게임 있었는데 저런 대화할 때 100원, 500원이었는데 직원이 직접 써주는 거였던.
그거 그거는 그냥 그거잖아. 디지털 바텐더잖아. SMS 바텐더 아니야. 그거는 그냥 문자 바텐더잖아. 아하.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심심이가 언제 나온 2002년이네. 23주년이네요. 카카오톡 심심이. 좀 아쉽네. 얘 약간 그게 좀 있었어요. 그 암흑 진화를 한 느낌이어서 저 심심이가 항상 그 약간 저건 T도 아니야. 그냥 사이코패스야 진짜로. 심심이한테 연애 관련해서 물어보면 전부 다 그냥 그만하고 헤어져 이랬을걸. 상대방을 위해서 헤어져 주렴 이런 소리나 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다 대답을 저렇게 해서 그때 뭔가 쿨하게 화가 많이 나 있었어 사람들이. 좀 거칠어도 상관없다. 못 받아들이는 네가 문제다. 근데 요즘에는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하냐 쪽이 더 우세하잖아요. 근데 저 시절에는 그걸 왜 그렇게 봤냐? 네가 왜 마음 아파하냐? 좀 요런 쪽이 좀 있었어. 내가 생각을 했을 땐 그래요. 그래서 심심이 관련해서 이제 말을 진짜 어그레시브하게 공격적으로 막 굉장히 많이들 했었지. 이게 온라인 게임을 해도 마찬가지야. 예전에는 온라인 게임에 욕설 필터링이 어딨어요. 욕, 그냥 뭐, 예, 다 나왔었죠, 욕. 근데, 이제 하나하나 이제 뭐 필터링하고, 아인 같은 걸로 바꾸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바뀌어간 거지. 저 때만 하더라도 굉장했었다. 근데 진짜 요즘 그걸 많이 쓰나요? 그 AI 여친, AI 남친 같은 거? 근데 AI 남친 쪽은 그래도 소비가 좀 일어나는 것 같은데, AI 여친 쪽은 많이 안 쓰지 않아? 내가 알기로. 이 여자친구랑 대화를 하고 싶어서 연애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나? 사실 비주얼적인 부분 때문에 이제 연애를 하거나 뭐, 남성이 이제 욕망을 느끼는 쪽이 비주얼 쪽이지, 그, 감성을 주고받고가 아닌 느낌이란 말이야. 내 남친이? 빨리 크레딧 결제. 제타크랙 사용량 엄청 높고 다들 웹툰, 웹소설 안 보고 저쪽으로 빠진대요. 아, 그러니까 캐릭터의 정보를 집어넣어 놓는 거구나. 그러니까 해리포터를 집어넣어 놓으면 해리포터 전권을 읽은 AI가 내가 한 말에 맞게 해리포터식으로 답변을 해주는 채팅에 대답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군요. 그럼 내가 마음에 드는 어떤 캐릭터가 생기면 그런 느낌의 캐릭터랑 대화를 쭉 하면 되겠네. 아, 하지만 해리포터는 준내 찐따일 것 같은 걸. 웹툰, 웹소설, 남주, 여주, 대응. 그러니까 그거네. 예전에는 드라마 같은 걸 보면서 아, 나도 저런 주인공이 되고 싶다. 남자 주인공이 되고 싶다. 여자 주인공이 되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나그네님은 누구 넣을 거냐고? 딱히 난 지금의 AI들도 마음에 드는데. 내가 걔랑 수다 떨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어. 야, 접시 닦아줘. 나는 지금 팔이 없어. 아이, 쓸모없는 놈. 뭐 이러지 않을까? 접시도 못 닦는 주제.
그건 좀 신기하더라. 나노바나나. 그래서 이제 조만간 그 손님 접대 주문받기 이런 거 대신해 줄 수 있을지도. 아마 그런 친구들을 만약에 AI로 해서 메인 모니터에다가 걸어놓고 그 친구가 주문을 받으면 제가 할 말은 아마 야 나와봐 일일 겁니다. 아이 나와. Alt F 하나 누르지. 그 친구에게 뭘 맡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아직까지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예전보다 상담원들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대요. 올라간 이유가 예전에는 바로 상담원한테 연결을 해서 열받아 있는 부분을 그냥 혹은 안 되는 부분을 상담사랑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면 끝이었거든. 근데 요즘에는 ARS랑 AI 갖다가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막 뺑뺑이를 돌린 다음에 결국 처리가 안 되면 상담사랑 연결을 해준단 말이야. 분노 스택이 진짜 이만큼 쌓여가지고 야이 막 이러면서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시장실이 시청의 꼭대기에 있는 겁니다. 시장에게 민원을 넣으려고 한층 한층 올라가면서 분노가 해결이 된다고 좀 사그라든다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닐 텐데 상담사랑 통화하기까지 10분 걸리고 대기도 길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시간 빌 게이츠가 간다고 있으면 중간에 끊어버린 대기자가 많습니다. 잠시 후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뚜뚜뚜 이래버리지. 야! 내가 몇 분을 기다렸는데 이 자식들이.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방송이랑 연관을 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기다렸을 때 그 결과가 나와야 돼. 시청자들을 기다리게 만들면 뭔가 대가가 있어야 돼. 그래야 욕을 좀 덜 먹는 것 같아. 0번에 상담사 있는 게 공룰 아니었냐고. 요즘은 뭐 2번에도 있고 3번에도 있고 0번이 비어있는 경우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 사실 ARS로 그 상담을 하는 것 자체가 섹시하지 않네요 라고 이제 그 아저씨가 얘기할 것 같은데 예초에 요즘은 모바일 아니면 웹에서 좀 처리를 많이 하게 하는 느낌이지. 여러분 막말로 여러분 저기 뭐야 그 돈 입출금 할 때 ARS로 한 지 얼마나 됐어요? 보안 카드 여러분들 들고 다닌 지가 얼마나 흘렀어? 보안 카드 있는 사람도 없을걸 이제? 여러분들 보안 카드가 있으신가요? OTG 그거 이전에는 보안 카드란 게 있었습니다. 엄마가 썼었어요. 보안 카드랑 OTP 쓴다고. 보안 카드를 모른단 말이야. 은행 보안 카드를 모른단 말이야. 보안 카드 요즘 그걸로 많이 갈아탔죠. 보통은 이제 보안 카드를 쓰는 게 아니라 앱을 쓰지. 앱이나 OTG나 OTP. 요거 쓰죠, 요거. 이 조그만 거 열쇠고리 같이 생긴 거. 요걸 많이 썼었지. 근데 요즘은 이것도 쓰나 모르겠어. 사실 이게 90년대에 되게 많이 널리 쓰였던 건데 여러분 그거는 아시나요? 신용카드 보면
숫자가 오돌토돌하게 돼 있잖아. 그죠? 그거 쓰는 거예요. 그리고 카드를 긁는다는 표현을 쓰는 게 카드를 이렇게 긁어서 카드를 긁는다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카드를 긁는다는 그 어원이 생긴 그게 있어요. 연필로 차차차? 아니 그거 아니야. 이런 게 있었어. 이렇게 대고 매출 전표에다가 이 전표에다가 카드를 대. 그리고 나서 얘를 우지끈 하면서 이렇게 딱 누르면 이 안에 있는 롤러가 카드 위를 쓱 지나가면서 이렇게 오돌토돌한 부분이 그 먹지처럼 찍혀요. 이것도 첨단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첨단이에요. 원래는 그 모나미 볼펜 까만 부분으로다가 그냥 대충 문 떼가지고 기록 남기는 거였거든. 옛날이네. 옛날엔 이렇게 긁었단 말이야, 진짜로. 매출 전표에다가 이렇게 긁었어요. 대놓고 이걸 긁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새로 나온 신용카드들이 이 뒤쪽에 숫자가 찍혀 있는 이유가 이게 없어져서 그래요. 이거 자체가 아예 없어졌으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사라졌으니까. 아빈기라는 명칭이 있었네요. 아빈 전표 발행기. 계약서에서만 봤다고. 오늘 이거나 구경할까? 내가 이거 갖다가 오늘 하루 종일 강냉이를 털 수 있는데 이거 6080 추억상회 기강 한번 잡어? 아저씨가 기강 한번 잡을까? 김마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나 고드레다. 새끼 꼬는 기계다. 이야, 이건 진짜 근현대사인데. 여러분들이 아는 옛날이라고 하면 아마 이 정도지 않을까? 진짜 옛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이리버도 옛날 아니에요? 아이리버 거기 뭐 이어폰 만드는 회사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애플이랑 맞짱 까던 회사예요. 아이리버가 지금은 이어폰 만들고 스피커 만들고 블루투스 뭐 스피커 만들고 뭐 이러고 있지만 예. 애플이랑 맞짱 뜨던 회사입니다. 디자인이 구리다고? 이거 완전 개혁신이었는데. 이거 보고 애플이 따라 만든 거예요. 그 클릭 휠을. 예. 애플이랑 맞다이 쳤었다니까? 모르네. 예전에 이런 광고 나왔었어요. 아이리버 광고인데 사과 씹어먹는 광고 나오고, 실제로 미국에서의 판매량이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아저씨가 누군지는 알 거 아니야, 여러분들. 빌 게이츠 아저씨잖아. 빌 게이츠 아저씨가 실제 그 강연회 같은데 CES 2005였나요? 이때 아이리버 막 혁신적인 기기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니까? AI 사진이냐고? 무슨 소리야? 디즈니랑 계약을 맺을 정도였어요. 일개 MP3 회사가. 디즈니 찍혀 있잖아. 여기 보면 디즈니라고 찍혀 있어요. 봐봐. 이 시절이 진짜 2003년도. 요게 이제 그 소리바다라고 그 해적질이 권장되던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MP3 다운받아가지고 연예인들이
연예인들이 야 MP3 들어가는 핸드폰은 안 된다. 그러면서 시위했었어요. 봐봐. 어, LG 앞에서 태진아 씨가 지금 MP3 폰을 판매를 해가지고 본인들만 지금 돈 벌어먹고 막 그런다고 이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태진아, 강타, 파이브는 누구셔? 태진아, 서른도, 강타, 주얼리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LG텔레콤에서 MP3 핸드폰 만들어서 팔지 말라. 앨범을 안 사는 것도 안 사는 거고 애초에 음, 얘가 문제였어요. 요 친구가 있었는데 요 친구가 지금으로 따지면은 약간 구글 드라이브를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MP3 플레이어들은 엄청나게 팔려나가는데 CD는 안 팔리는 거야. 왜냐하면 소리바다에서 그냥 다운받아서 팔면 되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전으로 넘어가면 이제 여러분들 레코드판이 요즘은 오히려 또 인싸 문화가 됐잖아. 그죠? 레코드판. 근데 MP3 이전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CD 플레이어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CD 플레이어가 여러분들이 아마 뭐 아버님, 어머님들이 쓰셨던 그런 CD 플레이어라고 한다면 이거부터 나오면 안 되는데 헤이 참 뒤로 돌아가야 되는데 참 그래 이런 것들을 좀 보셨을 거예요. 이런 CD 플레이어가 이제 사촌 형, 사촌 누나, 사촌 언니, 뭐 사촌 오빠 투박하죠. 근데 이게 투박한 게 아니야. 이게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서 그 이전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배터리를 밖에다 연결했어야 됐어요. AA 건전지 2개를 이 안에다가 넣었어야 됐어. 라망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나하.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본 적도 없을 텐데 껌전지라고 아시나요? 요즘 애들 껌도 모르겠다. 세상에. 껌은 아니? 우리 꼬마 친구들 껌은 알까? 껌은 알아? 껌도 되게 많이 없어졌잖아. 이게 뭐냐고? 이거 건전지요. 건전지인데 이 납작한 건전지입니다. 진짜 껌처럼 생겼어요. 네모네모하고 납작하게 생긴 이 건전지인데 이게 왜 있었냐면 이 짓거리를 하다가 보다 못한 이 엔지니어들과 좀 장사치들이 그 건전지를 납작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다 넣으면 디자인적으로도 괜찮아지고 우리가 건전지를 또 따로 팔아치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나왔었던 게 껌전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CD 플레이어, 그러니까 최후기의 엄청 얇은 CD 플레이어 안에는 이런 애들이 들어가요. 껌전지가 들어갑니다. 얇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배터리 기술이 없었을 때니까. 그래서 그나마도 이거는 휴대용 CDP야. 사람들이 CD를 이제 들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시기가 됐단 말이야. 이게 거기에서 영화에서 나올 텐데. 건축학개론에 CDP가 나오죠. 그죠? 요런 CD 플레이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때 시절에 이제 여기가 이제 배터리 넣는 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껌전지를 넣는 겁니다. 얇아가지고.
테이프 시절 이제 슬슬 넘어갈 거야. 테이프 시절로. 좀만 기다려. 근데 이제 이 CD 플레이어도 원래는 거의 한 반쯤 거치형이었어요. 기술이 부족해서 들고 다니면서 이제 듣다 보면 파손도 많이 되고 그 음악이 제대로 안 나왔었어. 그래서 원래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택티컬하게 생겼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레트로 감성이죠. 여기서 더 가면 이게 이제 CD 그 소니에서 만들었던 건데 CD 사이즈보다 CD 플레이어가 더 작았어요. 그래서 CD가 밖으로 튀어나와 있죠. 무슨 소리냐? 걸어다니면서 들을 생각하지 마라. 모셔놓고 CD 음악 들을 때 집에서나 들으셔라. 이만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이전에 이제 워크맨이라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을 듣는. 근데 이것도 최신이에요. 최신. 이거 최신입니다. 그 우리 친구들이 그 미국에서 들고 다녔었던 건 뭐가 있냐면 우리 친구 미니 컴포넌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친구 미니 컴포넌트예요. 어깨에 메고 다니는 어깨에다 메고 다니는 그거 있죠. 그 미국에서 길거리에서 이런 거 이런 거 들고 다니는 그 윌 스미스 아저씨가 들고 다니던 장면이 어디선가 있었던 것 같은데. 딱 그거다, 딱 그거. 딱 요 사이즈. 요런 사이즈. 요거보다 훨씬 컸지. 어깨에다 이렇게 들쳐매고 다녔었잖아. 그래서 얘도 이제 소형화를 거쳐서 그래서 얘가 탄생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혁신이었습니다. 들고 다니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다고? 이러면서. 얘 원래는 얘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그 여러분들 그 옛날 미국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혹은 옛날 주제로 한 미국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 그 통화 테이프 레코더라는 게 있는데 요거다 요거. 야 이거 딱 좋다. 야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 되겠다. 아주 딱 좋구만. 이거 있죠. 워크맨을 우리가 봤죠. 워크맨을 봤을 때 이제 이 워크맨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렇게 녹음 장비였어요. 레코더였습니다. 레코더. 녹음 장비에서 그 녹음 기능을 빼버리자. 그래서 나온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보면 아실 것 같은데 옛날 미국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를 주제로 한 그런 걸 보면 얘가 같이 돌아가요. 전화기 옆에서. 그래서 전화기 항상 미국 영화 이런 걸 보면 주인공이 이렇게 딱딱딱딱 들어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가방을 소파에다 집어 던진 다음에 이거 재생 버튼부터 누릅니다. 오늘 나한테 왔었던 연락이 뭐가 있나 이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재생 버튼부터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톰인데 야 너 자동차 이거 수리 언제 맡길 거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녹음이 돼 있는 거지. 이때 당시만 해도 최첨단이었다. 원래는 이거였고 이렇게 이제 비닐에다가 입력을 하는 KT 에코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나 첫 번째 출석 감사합니다. 출석이 첫 번째시네. 어서 와요.
그래서 원래 이거보다 더 이전에는 이제 여기에 있을까? 이 추억 상회. 아, 여기 있네. 삼성에서도 이걸 만들었었네요. 삼성이 옛날에는 골드스타였습니다. 음. 이게 녹음기예요. 녹음기 버튼 눌러놓고 여기 마이크가 있고 이 취조할 때 이런 거 많이 나왔을 겁니다. 취조할 때. 사람 취조할 때 취조실에서 형사님이 똑똑똑똑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요거 딱 누르기 전에 서류철로 그 용의자 대가리 한 대 후리고 시작. 네. 용의자 머리를 서류철로 일단 한 대 후리고 시작했던 게 옛날 그 형사 영화. 그쵸? 그 드라마가 이제 요겁니다. 여기 이제 최불암 아저씨가 여기 최불암 아저씨가 수사반장의 주인공을 맡고 계셨던 전설의 드라마가 있어요. 요때가 이제 아마 그 모래시계랑 그때쯤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사실에서 여기 수첩에다 이렇게 적고는 있는데 저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요. 수갑 차고 두들겨 맞는 이제 범죄자들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더 가면 요런 것들이 하나 돌아가고 있었죠. 구석탱이에서. 예. 진짜 비닐 그 테이프가 엄청 긴 거예요. 이거는 진짜 며칠 단위로 녹음을 계속 한다거나 보통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영화에서 이렇게 영화의 어떤 장면에서 나오냐면 옛날 그 도청하는 느낌으로 차 안에서 이런 거 하나 돌아가고 있고 등장인물들이 귀에다가 이렇게 그 헤드폰 딱 대고 있습니다. 요런 것도 좀 있었고 그리고 요게 이제 그래도 최신이에요. 요거는 최신입니다. 사실 옛날 거는 축음기가 있는데 여기 이거는 이제 턴테이블이라고 부르죠. 축음기라고 안 부르고. 요즘은 LP판이 다시 인기를 좀 얻고 있다고 들었어요. LP판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이 바늘 이렇게 올려놓고 약간 그 LP 노이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얘가 완벽하게 깨끗하거나 바늘이 완전 최상의 상태가 아니면 지직거리는 소리 같은 것들이 빠지직 빠지직 이런 소리들이 이제 들린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이제 감성이라고 이걸 들으시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소리를 또 이제 더 좋아하시죠. 오히려 빠지작거리는 소리를. 약간 그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놓고 필름 필터 넣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좀 빛이 이렇게 번지거나 휘뿌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 그 흑백 효과라든지 아니면 옛날 필름 카메라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는 게 여기에다가 LP판을 올려놓고 이제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의 어떤 감성일 겁니다. 요거까지도 그래 요거는 이제 다시 살아났으니까 근데 카세트 테이프는 아마 살아나기 힘들 것 같기는 하지만 레트로는 그 LP판은 좀 살아났죠. 그리고 저 LP판 이전에 이제 축음기라는 게 있어요. 뭐야 있네. 6080 추억 상회에 축음기가 있네. 세상에. 자, 이상하다. 왜 콘센트가 없지? 이상하다. 나그네님 이상해요. 콘센트가 없어요. 케이블이 없어요. 왜 없기는 옆에 있잖아 이거. 열심히 돌리면 되나요? 축음기랑 LP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레코드 플레이어가 축음기예요. 굳이 따지면. 근데 이 축음기가 살짝 다른 건 뭐냐면 이 옆에 있는 거를 주구장창 돌려요. 예. 주구장창 돌리면 태엽이 감깁니다. 안쪽에 있는 태엽이 감기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동그란 친구 있잖아요. 얘가 그 바늘이 LP판 위를 지나가면서 소리를 모아요. 그리고 밖으로 이렇게 우리 손 이렇게 딱 대고 말하면 크게 들리는 것처럼. 그래서 전기 일절 없이 노래를 들을 수 있었던 예,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엄청난 시대였죠. 오르골 같다. 정확해요. 예, 정확합니다. 예, 오르골을 촘촘하게 배치를 한 게 LP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촘촘하게. 그래서 지나갈 때 이렇게 오르골은 이렇게 띵띵띵띵 하고 소리가 나잖아. 근데 두마님이 알고 계시는 오르골은 이런 걸 거예요. 두마님이 알고 계시는 오르골은 아마 이런 걸 겁니다. 그죠? 이런 거 아니면 이런 식으로 띵띵띵띵 하면서 근데 원래는 이거예요. 원래는 종이 오르골이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종이 악보 오르골. 여기다가 음을 찍어서 구멍을 내놓고 걔가 이렇게 슉 하고 지나가면 그 바늘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통통통통 때리는 거지. 그러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별의별 게 다 있죠. 그리고 예전에는 그래 LP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LP판이잖아요. 바이닐.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소리를 내는. 얘도 최신 버전입니다. 사실은. 얘도 최신 기술이에요. 원래는 뭐를 썼었냐면 양초를 썼어요. 양초. 왁스. 실린더 레코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아저씨 얼굴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게 있는데 이게 왁스입니다. 양초 같은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 양초가 어쨌다고? 이걸로 축음기를 만들어서 썼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소리를 입력을 해요. 지금은 뭐 노래 뭐 가수가 노래를 부르다가 뭐 아니면은 연주자가 연주를 하다가 삑사리가 한번 삑 났어. 그러면 죄송합니다. 다시 갈게요. 그딴 소리는 할 수가 없어요. 얘는 무조건 한 방에 쫙 녹음을 해야 돼요. 쫙 한 방에 녹음을 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녹음하는 그게 안 나왔나?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마이크 같은 여기 있네.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녹음을 때려요. 그러면 이 소리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바늘을 움직일 거 아니야. 바늘을 움직이는 세기만큼 센 소리가 들어가면 왁스가 깊게 패이고 얕은 소리가 들어가면 왁스가 이제 얇게 패이겠지. 그럼 그 소리가 녹음이 돼서 여기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소리를 녹음을 해서 돌려들을 수 있는 시대가 생겼죠. 자, 이렇게 이제 과거 여행을 한번 떠나봤는데 실제로 그래서 이제 지금도 마법 같지 않나요?
리모컨을 통해서 TV를 켜거나 TV를 끄는 게 마법 같지 않아요? 예, 이때 당시에는 이제 기술 같은 거를 딱 보여주면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원주민들한테 가서 그 서양인들이 발달된 기술 같은 거를 이렇게 딱 보여줬을 때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부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처럼 사실 그래서 이제 옛날 핀 사진기 같은 거 있잖아. 아, 마이시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나 이제 연말에 운동 특집 방송을 할 예정이어서 그때 좀 털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예, 함께 해주신 11개월 감사드리고 요번 12개월 차도 잘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마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제 좀 마법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걸 저주 혹은 이제 마녀들의 기술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면서 꺼려 했었던 어떤 부류들도 있죠. 그래서 사진 찍히기 싫어하는 절대로 사진 못 찍게 하는 그 사진에 찍히면은 영혼이 털린다 막 이런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존재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알잖아요, 우리가. 카메라도 보면 별의별 카메라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스피커만 관련해서 소리에 관련해서만 이야기를 좀 전달하는 걸로 하고 사진 관련해서는 나중에 합시다. 이런 것도 이제 재밌고 저기 게임기 게임기 이야기도 옛날까지 돌아가면 재밌고 컴퓨터 이야기도 옛날까지 돌아가면 재밌고 점점 이제 그런 거 있어요. 그 키보드가 지금은 이제 뭐 기계식 키보드가 거의 메인이잖아요. 근데 기계식 키보드도 원래는 옛날 기술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을 정도로 기계식 키보드가 자리를 꿰찬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꿰찬 이유가 참 재밌는 게 특허가 만료가 됐어요. 원래 키보드에 있던 특허, 그 키보드 스위치에 있던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한 기업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생산하던 스위치가 사람이 타이핑할 때 적합한 그 스위치가 이제 독점이 만료가 되면서 게임하는 사람들이 이제 야 저거 동심력 좀 잘 된다더라 이러면서 이제 많이 쓰이기 시작했던 게 기계식 키보드거든. 그 이전에는 여러분들 그 뭐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면 있는 키보드 있잖아요. 뭔가 물컹물컹하게 눌리는 그런 키보드가 거의 메인이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옛날 이야기들 하면 재밌지. 근데 또 너무 옛날 이야기만 하면 뭐 근데 근처에 있는 거 옛날 이야기하면 재밌는 것 같아요. 근처에 있는 거 이어폰 같은 거라든지 뭐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또 그런 이야기 한번 나눠보는 걸로 하고요. 아 이거 왜 안 없어졌니? 신용카드 긁는 거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거의 한 60년대, 50년대까지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외국인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흔치 않대요. 완전 옛날 전통과 현대 최첨단 그런 기술들이 공존하는 나라가 그렇게 흔치가 않대.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여러분들 유럽 여행 같은 거 혹시 가보셨나요? 유럽 여행. 그런데 여행을 가면 이제 사람들이 좀 신기하게 보고 이제 관광 자원으로서 활용을 하는 것들이 옛날 건축물들이잖아.
그런 것처럼 옛날 것들이 막 좀 남아 있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계속 지금까지도 옛날 것만 고수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완전 옛날 것부터 최신식까지, 초고층 빌딩 같은 것까지, 이런 것들이 한 도시에서 한꺼번에 볼 수가 있는 그런 나라가 흔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좀 힙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 SNS가 이제, 우리는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같은 것들을 하잖아.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것들을 접속을 못하게 막아놨죠. 그래서 이제 중국 내에서만 쓰는 SNS를 쓰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한국 여행을 다녀온 중국인들이 뭐 한국병, 서울병이라는 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서울 떠나면 병 난다라고 중국 MZ들 사이에서 중국 SNS에다가 그런 거를 남기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판 틱톡에 그런 것들이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그 일본 뭐 골목길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남아의 어떤 골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색적이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이제 느끼는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나 봐요. 이색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것들. 네산젤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나하 어서 와요.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좀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사이버펑크라는 장르가 있어요. 사이버펑크. 굉장히 어떤 디지털적으로 발전을 많이 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디스토피아적인, 그러니까 인류애가 무시되고 인간이 어떤 수치로 판단이 되는 그런 세계관이,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사이버펑크라고 느껴지거든. 근데 그럴 때, 예전에는 그 배경에 일본 배경들이 기반이었어요. 그 사이버펑크 안에서 그 대기업들이, 일본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사이버펑크에서 일본 대기업들이 많이 등장을, 그 일본 이름, 일본 캐릭터, 일본 기업,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냐면, 사이버펑크 자체가 어, 미국인들 입장에서 이제 따라잡힐까봐 두려워하는 부분들. 예. 이게 80년대에 생겨난 어떤 장르거든요. 이때 당시에 어, 그 버블 경제 시대에 있었잖아. 일본 버블 경제 시대가 있으면서 도쿄 땅을 다 팔면 뭐 미국을 다 살 수 있다느니, 이런 배경이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동양인에 대한 어떤 그 오리엔탈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막 치고 올라오는 이런 일본의 모습 같은 것들을 보면서, 서양의 작가들이나 이런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좀 암울한 미래를 그리는 사람들이 따라잡히는 거 아니냐, 우리 쟤들한테 따라잡히는 거 아니냐, 요런 인식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제가 듣기로는. 틀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일들이 있었냐, 80년대 초반에 이제 석유 파동 요런 것들을 겪으면서 서양 입장에서 실업률 같은 것들도 엄청 올라가고 경제적으로 충격도 많이 받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쪽 바다 건너 옆 나라를 보니까 쟤들은 엄청난 버블, 그 거품 경제, 버블 때문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호황기를 누리고 있었던, 그리고 소니, 파나소닉, 뭐 도요타, 뭐 이런, 혼다도 있었고요. 그런 이제 일본의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이제 후지츠 막 음 코닥이 아니었나? 뭐 하여간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맹렬하게 에, 막 올라오면서 그래서 인제 일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인제 사이버펑크 세계관 안에 녹아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 한국인 캐릭터들도 등장들을 꽤나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등장하는 어떤 음 기술력 있는 부분들에서 일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들도 사이버펑크 쪽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지금은 여러분들이 인제 골목을 가거나 번화가를 가면 LED로 도배가 돼 있잖아요. 간판들이 대부분 LED란 말이야. 근데 그때 당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인제 지방 쪽 쪼끔 오래된 그런 번화가 같은 데를 보면 아직도 네온 사인이 남아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관광을 왔을 때나 사진을 봤을 때 '굉장히 펑크하다.'라고 느끼는 부분들도 있나 봐요. 그래서 요런 이미지가 있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필터 같은 것들 먹였겠지. 먹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버펑크 세계관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어 굉장히 힘들게 사는 사람들 뒤로 엄청난 고층 빌딩, 음 네온 사인과 고로 디지털 단지 갬성. 이때 사진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 네온 사인들이 남아 있죠. 이거는 네온 사인이 아니라 LED 같기는 한데. 그리고 이 미묘하게 사람들이 다 기술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신기술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빠른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지금은 용산이 완전히 사그라들고 인제 없어졌잖아요, 거의. 근데 예전에 CD 플레이어나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것들이 득세했던,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이전 시기에는 용산이 그 전 세계 테스트 베드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기술 개발을 해서 그 물건이 실제 잘 글로벌하게 먹힐까 안 먹힐까를 테스트할 수 있는 장소가 대한민국의 용산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제 기술 쪽에 어 거리낌이 없는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리고 참 신기한 것들도 많이 해 놓고 이런 느낌이죠. 뭔가 초거대 기업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층들의 모습 막 이런 것들이 인제 사이버펑크의 기술 같은 어떤 내면에 담고 있는 모습들이라서. 그래서 조만간 저 사이버펑크 게임이 할인을 하면 언젠가 한번 플레이를 해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더 사이버펑크틱한 게 뭐냐 그러면 이 완전 최신 건물이나 막 이런 것들만 비치는 게 아니라 그거 있는데 전통 건축물 같은 것들이 같이 비치는 그런 사진을 보고 더 열광한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골목 사진 같은 거 보면 '그냥 골목 사진 아니야? 그냥 좀 허름한 골목 사진 같은데.' 요렇게 느껴지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음 힙하고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구룡정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것도 이제 사이버펑크 세계관에서는 구룡체성 사이버펑크 세계관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나오는 모습인데 이렇게 전선들이 얼기설기 막 엄청나게 얽혀 있고 사람들은 좁은 공간에 막 다닥다닥 붙어서 그렇게 삶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과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구룡체성과 비슷한 느낌을 내는 그런 건축물들 사이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초고층 빌딩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힙하다고 느끼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려고 관광을 오는 친구들도 있다고 합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땐 이게 왜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아예 다른 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제 웹서핑은 요 정도로 하고 하는 김에 그걸 좀 할까? 타블렛 세팅을 좀 해볼까? 어차피 조만간 세팅 방송 한번 해야 되는데. 으이차. 제가 또 타블렛을 또 소중히 선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이소에서 파우치를 또 하나 사가지고 그 안에다가 소중하게 싸놨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A4 용지를 붙여놨답니다. 종이 질감. 종이 질감은 종이에서 나온다. 그지? 참. 다이소에 요즘 없던 게 없던데. 송진님 남자친구는 없던데요? 그건 안 팔던데? 저런. 근데 USB 케이블이 없어요. 이럴 수가. 잠깐만. 팽머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케이블 좀 한 10개 사야 되겠다. 팽머리님 어서 오세요. 잠깐 케이블 좀 연결하고. 오케이. 돌아왔군. 이걸 할 줄 알아서 다행이야. 그치? 부금도 올려달라고? 부금 돌려달라고? 이게 5번, 6번인 것 같은데? 들렸어요, 소리가? BGM이? 지금 안 들리잖아. 됐지? 오케이. 자, 와콤 타블렛 설치가 되었나? 이제 이 친구는 살짝 꺼주고 와콤 타블렛을 켜보도록 합시다. 와콤 얘들 드라이버가 자 PTH460 아니 근데 유선으로 연결했는데 왜 드라이버가 설치가 안 돼? 웃기는 놈들이네. PTH460 윈도우 드라이버를 접근하기 쉬운 폴더에 다운로드 하십시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더블 클릭해 실행해 주십시오. 컴퓨터를 재시작하십시오. 이 세상에 미치겠구만. 그때는 또 윈도우 11이었어요. 지금은 윈도우 12고. 지금 다시 시작, 나중에 다시 시작. 미친놈들아. 좀 켜주세요. 와콤 타블렛. 와콤 센터. 태블릿 드라이버가 응답하지 않습니다. 확인을 클릭하여 드라이버를 재시작합니다. 글씨 쓰면서 6시까지 때우려 그랬단 말이야. 지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것도 설정 다시 해야 돼. 이 미친,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얘는 또. 정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움직이냐고, 이 미친.
다리를 좀 됐다. 그만합시다. 아, 어제 또 해가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그거 다 해놨는데 말을 또 안 듣네. 그러니까 옆으로 가라고 옆으로 얘들아. 팔로잉 그 캐릭터가 팔로우가 켜져 있나? 아이차, 아이차. 아 됐다 이제. 네 이렇게 하면 여기로 와야 되고 이렇게 하면 일로 와야지. 아, 그렇지. 이제 스쿼트만 한번 해보자. 스쿼트. 됐군. 정상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뺑송은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햄북 스탁스나 먹을까? 먹기 전, 자기 전에. 그래, 어차피 뭐. 아, 제로니 형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 고주망태가 왔군. 어서와요. 아, 그래.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제 지 혼자만 밥 먹는다고 밥 먹을 때 유튜브 틀어놓고 먹는 게 국룰인데 나그네는 국룰도 모르나 이러고 있었겠지. 주말 방송은 6시까지예요. 그리고 지금은 애석하게도 Saturday죠. 그거 할까? 데모 나온 거 있던데 데모 나온 거. 데모 게임. 여기 있다. 응? 아이 잠깐만. 이거 그거다. 아이씨. 아 5인패 설정 잘못돼 있어 지금. 소리는 나죠? 여기서 지금 소리가 나면 안 돼. 아 잡히는군. 리스토리라는 게임이 있는데 데모가 나왔어요. 정리 게임이라기보단 수리 청소? 경고, 이것은 게임의 최종 버전이 아닙니다. 오류가 있거나 임시 컨텐츠가 포함되어 있거나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2000년대) 초반 도쿄 수리점에서 보내는 첫날이다. 할 일, 작업 공간 치우기, 보관함을 정리하고 상자를 치우기, 수리점 열기. 뭐야 이거? 손가락 잘렸어? 장갑 이상하다. 장갑이 잘려 있는데. 쓰레기였나봐요. 이게 왜 쓰레기야? 정리해야지. 작업 공간 치우기. 이건 화살표는 뭔데? 아 이렇게 상자를 치워야지. 어허. 라디오.
이거 뭔데? 버릴 건가? 자, 이제 수리점을 열어봅시다. Open the door. 잘 되어가고 있나? 청소 중이었나? 임대료 때문에 왔지. 전에 합의한 대로 주당 2,000엔이다. 일주일에 2만 원이요? 8만 원이야? 한 달에? 뭐지? 자선사업가인가? 참, 그건 그렇고 오는 길에 휴대전화를 하나 주었거든. 누구 건지는 모르겠다만 찾는 사람이 인재지. 이 속에 든 것도 전부 내 거고. 아무튼 간에 이게 안 켜지네. 고치려면 얼마 줘야 하지? 개업 기념으로 첫 고객은 무료라고 한다. 바가지 요금 6,000엔을 부른다. 야이씨, 야 월세를 8만 원을 받는데. 그런 태도로 장사하면 오래 못 가. 지난번 이 가게 주인처럼 될 거야. 4,000엔 주지. 땡큐. 전화기는 작업 끝난 대로 카운터에 올려놔. 잠깐 요 근처 좀 다녀올 테니까. I got it. 하시모토 씨였군요. 아하. 우측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 돌리면 돌아가네요. 물건 좀 살살 내려놔라. 잃어버리고 싶어서 그래? 어? 분실하고 싶어. 이건 닦을 수 있다고? 뒤집어서 브리치. 숫자 키패드 있는 부분도 닦아줍시다. 아, 휠로 확대를 할 수가 있구나. 그걸 빨리 알려줬어야지. 클릭을 하고 있으면 나사가 풀리네요. 얘도 닦아줍시다. 안에 뭐가 있는데? 너무 빨리 왔다 갔다 하면 또 안 되겠구나. 천천히 적당한 속도로 왔다 갔다 해주면 되고요. 어우 더러워. 진흙 제거. 배터리에 진흙이 묻었다고. 뭐야? 분해 끝난 거야? 분해가 끝났네. 여기 전화번호가 하나 있었는데 부품을 넣는 빈 상자입니다. 기기의 부품은 다른 기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조립을 했는데 부품이 남을 리가 없잖아. 배터리를 껴주고요. 커버를 끼워주고요. 나사를 조여줍시다. 있는 힘껏 이빠이 조이면 기기가 박살이 납니다. 적당한 힘으로 조여주세요. 액정 프레임, 전면 하우징까지 포키야.
노키아라는 유명한 핸드폰 회사가 있었어. 그걸 따라한 것 같네요. 빨리 와서 가져가. 아키바는 있을 곳이 못 된다니까. 소음이며 인파며. 그나마 여기는 평화롭고 좋군. 뭐 하고 있나? 전화기는 다 된 거야? 나 바쁜 사람이야. 전화번호가 좋긴 쪽지 이야기를 하죠. 아는 번호군. 짧게 말하지. 누가 올 수도 있을 텐데 아무 대답 안 하는 게 신상에 좋을 거야. 게다가 밤 12시 전에는 가게 문을 꼭 닫아. 간밤에 사고가 한 번 터졌거든. 누군가 가게에 쳐들어가서 싹 헤집어놓고 비싼 장비를 쓸어 갔지. 내 아들놈이 그 현장에 있었어. 화를 씩씩 내면서 푹 젖은 채로 집에 돌아왔지. 걔가 원래 점포 경비 쪽 일을 하거든. 비용이 꽤 괜찮아. 아무튼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잘 있으라고요. 이 아저씨가 목에 드래건이 하나 여러분들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이 목에 드래건을 한 마리 분양을 받으셨네요. 심상찮으신 분이네. 이건 뭐야? 방해해서 죄송해요. 안 놀라셨길 바래요. 지난번 사장님은 언제나 겁먹으셨었거든요. 전 바로 위층에 살아요. 제 낡은 아타리 2600으로 온라인 팩맨 대회에 참가했는데요. 조이스틱이 고장났어요. 좀만 더 하면 신기록인데. 이번 달만 2번째예요. 고장난 조이스틱이 2개가 생겼죠. 최소는 1개라도 고쳐주실 수 있나요? 동의하시면 줄을 당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조이스틱 2개. 아주 좋군. 나 2개를 꺼냈는데 왜 하나 어디 갔어? 어? 아니 2개 내려놨잖아. 하나 어디 갔니? 아 여기 있구나. 아 작업대에 한꺼번에 2개를 못 올려놓나봐요. 나사부터 풀러주고. 이거는 조이스틱입니다. 조이스틱인데 아주 옛날 거예요. 꼬라지를 보니까 그거 꼬라지를 보니까 기판이 탔네요. 버려달라고? 이걸 살려야 그거지. 기술자지. 기판도 뭐 엄청 복잡한 기판도 아니구만. 살려줘야지. 이걸 못 살리네. 저런 것도 못 살리면 전파상 못 해먹는데. 옛날에는 드라이버 하나만 가지고도 버려 그러면? 버리자. 뭐 말하기로는 하나만이라도 살려달라고 했으니까 하나만이라도 살려주자. 이런 거 보통은 이제 휠 클릭을 하고 옮기면 옮겨지는데
이거 어떻게 내려놓니? 사카모토 형사입니다. 왜 기모노 입은 고양이 마냥 긴장하고 계십니까?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어젯밤에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가 가게에 들어가서 유리창을 깨부수고 비싼 장비를 챙겨서 도망갔다죠. 간다간까지 쫓아갔다니까요. 이거 우리 아까 봤던 그 워크맨이네요. 씨름을 하다가 그만 강에 빠졌지 뭡니까? 전 괜찮은데 손전등이 망가졌습니다. 켜지질 않는군요.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 손전등은 제 믿음직한 파트너죠. 근데 켜니까 갑자기 연기가 풀풀 나오고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나름 인기 있는 기종입니다만 부품 더 이상 못 구하실 겁니다. 그래도 장터에서 부품용 기기라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해요. 판매자 등급 잘 확인하시고요. 거짓말들은 많이더라고요. 전파상. 인터넷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친구를 압니다. 좀 이상한 사람이긴 한데 자기 일에는 빠삭하죠. 가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난번 사장한테 그런 일이 생겼는데 누군가 이렇게 빨리 새 가게를 열다니 좀 놀랍네요. 그래도 요령이 좀 있으신 분 같으니까 행운을 빕니다. 이걸 쓴다고. 저 형사도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고. 버리고 싶은데. 얘는 기판 멀쩡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마 본편에서 알려주지 않을까? 이거 왜 버리라고? 고장났다고? 얘도 고장났니? 아, 코드가 고장났다고 하네요. 기판은 닦을 수가 있네. 그러면 얘들을 여기다가 넣어놨다가 액션 버튼, 전면 패널, 코드, 기판, 밑판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거 끼우고 붙이고 액션 버튼 끼우고 코드 연결하고 또 따공을 덮어줍시다. 그리고 나사를 조여주면 수리가 완료가 되겠죠. 따랑. 키메라가 하나 생겼어요. 그죠? 밤이 되면 자, 그리고 요게 아까 말을 하기로는 그 중고장터 같은데 가봐야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런 플래시라이트를 아직도 2000년대지 이거. 빡대리 기판 고장났네? 이것도 쓰레기네? 이것도 쓰레기고. 아이고 전구도 깨졌고. 뭐 멀쩡한 부품이 없구만. 씨. 아니
멀쩡한 부품이 없잖아요, 경사님. 이게 좀 꼼수가 있는데 대각선으로 해놓고 이러면 다 닦여. 정직하게 닦지 않아도 여기다가 넣을 수 있구나. 죄송해요. 벌써 다 고치셨네요. 여기 작업비입니다. 충분할 거예요. 나머지 조이스틱은 가지셔도 돼요. 아직도 인터넷이 안 깔려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남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니 뿌듯하네요. 통신사 광고지예요. 얘네가 제일 싸요. 원하는 속도를 적어주세요. 기본 요금제. 죄송한데 부탁드릴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장터에서 노니 PMP를 하나 샀는데요. 아, 소니 거?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라서 구하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게 안 켜져요. 상자가 찌그러진 채로 온 걸 보니 배달 기사가 급하게 던지고 갔나 봐요. 게시판에서 찾아봤는데 공식 업체를 통해서만 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자꾸 바깥에 자주 안 나가서 믿을 건 사장님밖에 없어요. 라이센스는 있으시죠? 아직 라이센스 없는데. 아쉽네요. 괜찮아요. 기다리죠 뭐. PMP 라이선스를 취득하시면 말씀드릴게요. 장터에서 부품용 인터넷. 오토롤라 레이저. 오토롤라 레이저 핸드폰을 고쳐달라고. 아타리 CX40, 아타리 2600. 스팸 메일도 오네요. 스팸은 클릭이 안 되네. 여기서 그럼 아까 얘를 사야 되는 것 같죠? 근데 얘 등급이 하나짜린데? 얘 야, 판매자. 판매자 별점이 하나인데? 여기 공구도 팔고. PMP 라이선스. PMP 라이선스가 있어야 고칠 수가 있나봐요. 일단 얘를 사보죠. 그럼 내일 오겠지? 안녕하세요. 새로운 사장님인가요? 이야, 가게 열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드디어 뭔가 할 일이 생겼네요. 지난번 사장님이 갑자기 사라져서 많이 어려웠거든요. 하시모토 씨한테 들었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고요. 청구서랑 주문한 물건 배달하고 판매한 물건들 수거하셔야 되잖아요. 그냥 모든 걸 카운터 위에 올려두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할 게 뭐가 있죠? 청구서랑 임대료, 인터넷 사용료는 여기 있어요. 제가 매주 가져올게요. 이제 가봐야겠네요. 제 일은 속도가 생명이라서요. 약간 편지 배달이나 뭐 그런 걸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가시고요. 돈 나가는 소리 들려. $500. 그럼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끝난 거야? PMP 라이선스를 사가고.
이거 언제 오는데? 내가 주문한 형광등은 언제 오나요? 아, 이거구나. 과연 괜찮은 제품일지 한번 보죠. 야, 이것도 깨졌잖아. 에헤이. 결국 또 하나의 키메라를 만들어야 될 모양입니다. 배터리도 터졌네 이거. 아하이. 근데 그건 좋네요. 명확하게 고장난 물건이면 얘가 쓰레기통을 바로 띄워버리네요. 그리고 닫고 얘에다가 꼽아주는 게 맞겠죠? 전구를 먼저 꼽아주고 돌려줍시다. 나사를 하나하나 살살살 소중하게. 힘을 적당히 줬는데 안 돌아간다. 그러면은 잘못 꼽힌 겁니다. 항상 그 점을 명심하십시오. 뭔가 적당히 힘을 주는 것 같은데 안 된다. 그럼 거기가 아닌 거야. 이거 버릴 방법이 없어? 그러면? 이것도 올려두면 가져가나? 안 되잖아. 아, 그러면 나중에 또 형광등 그 고장난 그게 나오면 얘랑 또 합쳐가지고 키메라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거네. 여기도 쓰레기가 한가득이구만. 이거 뭐야? 전자레인지잖아. 아, 이걸 버린다고? 다 갖다 버리는 거야. 수리점 상태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편안한 곳으로 변했습니다. 저장하고 하루 마치기. 아, 그러고 보니까 10시 이후에는 뭐 장사하지 말라 그랬던 것 같은데. 도장꽝.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 진짜 가야 돼요. 이제 졸려요. 이거 내일 아니면 다음에 시간 나서 이어서 합시다. 아, 세팅 이거 또 오디오 세팅 어긋난 것 같아서 진짜 세팅 방송 한번 해야 되겠네. 재밌었다? 그럼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나바 대굴사슴님, 나송진님, 도반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허신혜님도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쓰담다메님, 윤윤구구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로니용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엘리자베스 25세 지훈님도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빛다문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론돈님도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 가볼게요. 나바. 다음번엔 타블렛과 함께 만나도록 해요. 안녕.